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요인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국채금리 빠진 거는 긍정적인 요인인데 트럼프 관련된 뉴스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좀 안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경계감이 있어서 오후 들어서는 좀 하락 종목 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외국인들은 오늘 전체적으로는 관망인데 전기전자, 운수장비, 의약품 이런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2차 전지, 제약, 전력기기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올랐는데 오늘 뭐 업종 전체가 올라가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몇몇 종목이 특이하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뭐 시장이 그래도 초반에 상승할 수 있었던 건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이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일부에서는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자칫 미국이 오히려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 아직까지는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뭐 인상 안 한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기본은 점진적인 인하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아무래도 지금 한동안 좀 올라갔었던 국채금리가 좀 시중금리나 국채금리가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금리 상승하는 게 좀 진정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갖고 이게 이제 지수가 초반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 막 4.5% 향해 가다가 4.3%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도감을 주는 요인이었고, 그런데 좀 경계가 되는 건 여전히 트럼프 뉴스가 계속 나와요. 뭐 어제 그제보다는 뉴스량이 줄긴 했지만 이거 좀 거슬리는데 이런 뉴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막 불법 이민자 뭐 추방할 거야. 이러면 이제 미국의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그 인플레이션 자극되고 금리가 또 올라갈지도 몰라. 이것도 있고 또 트럼프 SNS에 대한 어떤 우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SNS 이게 뭐 예전에 이제 트윗이었는데 하여튼 트윗에 글 올린 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한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시황일지 보면 트럼프의 트윗글 관련해서 적은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법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좀 있죠. 오늘 뭐 일부에서는 뭐 TSMC가 이제 이런 법을 좀 합의를 마무리한 것 같다더라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 저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또 합의가 되거나 말거나 또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점도 경계가 되죠. 그래서 시장이 좀 편안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오후 들어서는 이제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 변수도 좀 있었는데 LG에너지 솔루션 이게 사실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거든요. 좀 그 2차 전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피해주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리비안에 이제 배터리 공급 이게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도에 의하면 한 5조 원 정도 뭐 5조 원, 6조 원 정도 이게 그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자칫 완전히 심리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중요한 타이밍에 이런 재료가 나왔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이제 쭉 치고 나가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대규모 어떤 기술 수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올라갔는데 다만 이게 올라가면서 코스닥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파란색이 장중 코스닥 지수고 빨간색이 상승 종목수 비율인데 이게 1시 넘어가면서부터 지수는 어쨌든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수는 줄어든 상태에서 그다지 반등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테오젠의 자금이 다 몰려버린 거예요. 오늘 알테오젠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1조 2천억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 빠졌을 때 매수 들어가야 될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알테오젠에 단타 치러 가든 뭐 추세로 들어가든 그런 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이 종목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니까 딸려서 올라가는데 이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별로 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게 또 좋게 보면 어쨌든 저런 종목이라도 올라가가지고 저 종목이 올라가서 지수를 자꾸 지탱해주면 지수 지탱해주면 뭐 이게 계속 거래대금이 오늘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시장이 쉽게 안 빠지는 장세구나. 그럼 또 순환매는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또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다행스럽게 매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제일 부담스러웠던 건 일부 외신에서 경고했던 거 수출 비중 높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였는데 일단 적어도 팔지는 않았는데 또 코스닥 오늘 되게 많이 샀죠. 이게 사실 되게 아까운 거였어요. 저 정도 매수 들어오면 코스닥이 좀 시원스럽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한 1200개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특정 종목에 좀 쏠리면서 그게 되진 않았죠.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9시 50분 넘어가면서부터는 선물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계속 눌렀어요. 그러니까 피크 대비 따져놓고 보면은 한 7,500계약 정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중 내내 별다른 기복 없이 계속 때렸어요. 아마 외국인들 오늘 아침부터 시장을 좀 누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냥 아예 그냥 쭉 눌러버려야지 뭐 이렇게 좀 작정을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력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도할 여력이 별로 안 나와서 이건 시나리오는 극에 극으로 갈리긴 하는데 그건 제가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그냥 처음부터 좀 오늘 코스피는 눌러야지 이렇게 좀 작정을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 900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KT, 뭐 SDI 이런 종목군들 등등 팔았고 매수는 하이닉스 되게 많이 났어요. 이번 주 거의 계속 사들이기만 하고 있죠. 1,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조선, 방산 이게 그리고 2차 전지주도 좀 매수 들어오고 하여튼 좀 매수한 종목군들이 비교적 퍼져 있는데 다만 이제 석유화학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좀 매도 쪽에 치우쳐 있는 게 특징이었죠.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뭐 삼성전자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KT, 현대차 이런 거 매수하고 2차 전지, 방산 하여튼 뭐 에너지 이런 전력 등등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매수했는데 그냥 좀 제 생각에 그냥 골라 담은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골라서 담는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이제 뽑아서 몇 개 담는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서 오늘 적극적인 매수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예, 그냥 시가총액 상위에서 그냥 몇몇 개 뽑아서 담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알테오젠 전체 순매수의 절반을 알테오젠 한 종목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에코프로 BM 근데 어제 시장 하락하는데 2차 전지를 좀 담는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오늘 혹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알고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는 뭐 종목들별로는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뭐 엔터주 팔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골라서 사고 팔고가 좀 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제약, 엔터,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담았었는데 오늘 뭐 이렇게 뚜렷하게 이 업종은 오늘도 담았구나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냥 골라서 담는 그러니까 코엔텍을 빼면 코엔텍이 또 전체 매수의 절반 정도였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서 그냥 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인 것이 특징적인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쪽에 약간 반도체 쪽 종목이 평소보다는 매도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자, 요약 겸 정리를 해보면 FMC 이후에 일단 금리가 여기서 더 빠져주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가 좀 피크를 쳤느냐 이게 공화당 대통령 임기 기간에 금리가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 특징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니까 이번에는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국채금리 좀 빠지는지요. 뭐 이렇게 빠져서 4.2%대를 오늘 보여주게 되면 주초에 우리 시장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미국에서 특징이 메가7 올라가는데 러셀 2000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가는 게 좋죠. 하나 가고 하나 빠지고 이런 거는 약점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르게 다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더 좋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다우지수 편입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벤트의 종료가 될 거냐 또 다른 어떤 시작이 되면서 이제 $150 넘어가는 막 흐름이 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재료 노출이 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는지 이게 향후의 지수 그러니까 3대 지수에 다 영향을 주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후부터는 오늘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다행스러운 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승리하고 나서 대규모 셀이 나올 수도 있다,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거는 이제 상당히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게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보내드린 건데 그 미국인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그 MBC 뉴스에서 이게 NBC입니다. 미국 MBC 보면 경제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좋다. 이건 근데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답변은 좀 다르긴 한데 안 좋다가 68%였고 그동안에 이제 그 재정 상태가 좀 좋아졌냐. 근데 나빠졌다라는 답변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었냐. 그러니까 힘들었다라는 의견이 75%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이것저것 좋다고 하고 주식시장 올라가고 해도 메가7 빼면 미증시도 올라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확실히 이제 어떤 대선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는 좀 야당 쪽이 이기기 쉬운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거 텔레그램으로 데이터 보내면서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제조업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할 돈은 어쨌든 제조업에서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 팔고 뭐 반도체 팔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에너지 사와야 되니까 제조업은 계속 발달해야 되는데 내수는 언제까지 제조업에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식시장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캠페인 계속 벌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그 세 번째로 미국 저러니까 선거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정치인들이 이런 거 보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좀 정치인들 많이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